2025년 10월 28일, 이날 한국 증시를 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겉으로 보기엔 뭐 그냥 평범한 하루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코스피는 0.8% 내렸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0.07% 올랐습니다. 아니,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간에 열리는 시장인데 어떻게 하나는 내리고 다른 하나는 오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이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한국 증시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가 왜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고 만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 그것도 마이너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우리 시장에서 이만큼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돈을 빼갔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거의 매도 폭탄이 터졌다고 봐야죠. 이 표를 보시면요, 당시 시장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냈는데 이걸 누가 받았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받아낸 거예요. 정말 대단한 방어전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거대한 파도를 혼자 막아내기엔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외국인들은 뭘 팔았을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나란히 2%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한번 팔고 수익을 챙겨야겠다. 이런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코스피 이야기였고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님이 비틀거릴 때 동생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코스피라는 거인이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휘청거리는 동안 작은 거인, 코스닥은 정말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냈단 말이죠.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코스닥 수급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여기도 외국인이 팔긴 팔았어요. 근데 규모가 훨씬 작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인과 기관이 힘을 합쳐서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그냥 가뿐하게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는 힘이 더 강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큰 종목에서 빠져나온 돈, 그리고 코스닥을 방어한 그 돈, 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국내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샀길래 지수를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 가지 테마, 2차 전지, 수소차, 그리고 전력 설비였습니다. 이게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탄소가 화두잖아요.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중에서 2차 전지 쪽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삼성 SDI가 4분기의 실적이 엄청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거의 10%나 폭등했고요. 상신 EDP, 원익 PA 같은 다른 관련주들은 더했죠. 10%, 15%씩 오르면서 그야말로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ES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려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ESS 시장이 커지는 게 곧 2차 전지 회사들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수소차 테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호재가 터졌거든요. 바로 현대차 그룹이 곧 수소 산업 비전을 발표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했죠. 그 폭발적인 기대감의 결과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플러스 29.94%. 와, 거의 30%죠.
수소 연료전지의 대표 주자인 두산퓨얼셀이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이날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오른 이 엇갈린 하루. 이 두 가지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시장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저는 줄다리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쪽에서는 반도체 같은 기존의 강자들한테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돈이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2차 전지나 수소 같은 미래 산업 쪽으로 앞으로는 여기가 대세다 하고 새로운 돈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 팽팽한 힘겨루기, 어쩌면 이건 그냥 하루의 해프닝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흐름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피 대형주들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다. 둘째,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했다. 그리고 셋째,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그 돈으로 배터리, 수소 같은 미래 테마주들을 사들이면서 코스닥을 지켜냈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기존의 강자들에게서 큰 돈이 빠져나갈 때 그 똑똑한 돈들은 과연 다음 먹거리를 찾아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2025년 10월 28일 이날의 시장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게 아닐까요?